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요? 학원에 전혀 다니지 않는 초등학교 6학년 의찬이는 혼자서 공부합니다. 성적이 괜찮은 편이고 학원을 안 가도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찬이가 혼자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엄마만의 방법이 있다는데요. 문제집을 분절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 권짜리 돼 있으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를 언제 다 끝내지? 이 두꺼운 문제집을. 저는 이제 항상 학습 내용을 줄 때 좀 이렇게 잘게 쪼개서 나눠서 주는 편이에요. 또 하루 분량이 좀 명확하게 나눠지니까 아, 나 오늘 이거 다 하면 내 학습량은 되는구나. 양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죠. 아, 잘했다. 엄마, 나 풀었어요. 안 어려웠어? 괜찮았어? 어. 처음 한 건데? 자신 있어? 게임해야지. 채점하는 엄마는 한 문제 한 문제를 눈여겨보는데요. 의찬, 이거 적용하기 부분. 요거는 시간 갖고 다시 풀어봐. 이거 엄마 봤을 때 앞에 거 할 수 있으면 뒤에 거 할 수 있는. 이렇게 하고, 아이의 풀이 과정까지 세심히 살펴봅니다. 적용한 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네. 천천히 풀어봐. 네. 자, 틀린 것만 다시. 아이고야. 공부가 쉽지 않지? 기본은 집에서 자기 수준에 맞는 교재를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의찬이 학습 분량을 정해주는 거. 두 번째는 의찬이가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주는 거. 공부는 결국 스스로 하는 것임을 부모도 아이도 잘 알고 있는데요. 걱정이 아예 없진 않지만 속도에 대한 균형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수준, 아이의 수준, 그다음 속도. 거기서 제가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내가 뛰고 싶지도 않는 거죠. 네. 다다르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어느 순간 선행을 막 하다 보면은 좀 다다르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중고등 가면 부모님 원망한다. 나 왜 빨리 안 시켜줬냐고. 선행 왜 안 시켜줬냐. 이런 얘기도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네, 하지만 속도를 너무 빨리 하고 싶진 않다. 4개 있는데 요만큼은 빠졌잖아. 그러니까. 아, 원래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4개가 있어야 됐는데 한 한 귀퉁이씩 나눠서. 빠졌으니까 그건 3개다. 그래서 아빠에게도 얘는 원칙이 16이고, 있다는데요. 그다음에 아니지, 얘는 36. 여기는 일단은 여기까지인데 이게 그러니까 의찬아, 이게 어게인 해서 의찬이가 못 푸는 게 아니라 다 풀 수 있는데 수학을 풀고 답안지를 확인해 보고 이제 다시 풀어보면 이제 풀리잖아요. 그거를 제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을 보니까 항상 시험을 다 못 맞고 자꾸 틀리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답안지를 보는 게 제가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의찬아 틀렸어. 틀렸어? 왜? 다시 차분하게 생각해봐. 의찬이가 조금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 다시 차분하게 생각해봐. 틀린 부분에선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답을 한번 맞춰볼까? 아빠가 봤을 때 1번에 5와 2분의 1. 오케이.
두 아이를 위한 공부법 컨설팅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그러니까 학교 수업 플러스 집에서 그냥 뭐 정해진 문제집 없이 그냥 뭐 기본 개념서 이렇게 공부는 학원이 있어요. 중학생이 돼서도 혼자서 잘 공부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목표를 하나 주신 다음에 이거를 하면 언제까지 하면 네가 언제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니도 자기가 정하라고 그러고 그거를 풀면서 못 푸는 문제도 있고 잘 푸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낱장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버려버리거나 못 찾을 가능성이 높으니 항상 해야 될 일은 그날 공부가 끝났으면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스크랩해두는 그런 습관은 낱장으로 공부하기보단 중요한 문제나 틀린 문제를 스크랩해서 복습에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이어서 아이니네 가족도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선행 진도는 저희 학년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나가야 너 어디 나가고 있니? 저 중3 초기요. 충분해. 너 더 나가고 싶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없는 새로운 심리형 같은 거, 심화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너 힘으로 안 풀리는 거를 부여잡고 있고 한 문제당 적어도 30분, 40분 정도 숨겨놨던 출제자의 의도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밟는 게 그게 유일한 수학 공부야. 그 과정은 현행 때 열심히 해도 충분해. 근데 이제 그걸 만약에 아이한테 선택권을 줬을 때 네. 어떤 식으로 될까? 근데 알아서 해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초등학교 6학년한테 그러니까 선택을 줬을 때 그 이후에 제가 또 검사나 확인하지 않고 알아서 해라고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니한테 점점 주도권을 주긴 주셔야 돼요. 6학년이니까 아직까지는 아버님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를 언제쯤은 떼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도 아버지가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아이니의 성적이 훨씬 더 많이 오르지. 깊이 있는 사고력 문제에 도전해보고 아이에게 공부의 주도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다는 여호원, 여호용 쌍둥이 형제. 뭔가 저희가 무슨 어디 학군지에 살았다거나 무슨 막 되게 막 뭐 엄청난 사교육을 받았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의 중요성이거든요. 기본적인 올바른 학습 습관이 몸에 잘 배어 있는 게 그게 이제 체력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막 눈덩이가 그러니까 스노우볼이 굴러가게끔 해서 계속 점점 그게 더 실력을 키우고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게 결국엔 올바른 습관인데 여기까지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본을 튼튼히 쌓아야 비로소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안 돼 있으면 이제 뭐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도 여기서 이 형태로 바꾸는 게 기본이거든요. 일단은 학부모님들 당연히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거는 우리 아이 잘하고 있나요? 이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해하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의 심리는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인데 옆에 있는 옆집 아이가 중학교 3학년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중학교 1학년 거 하고 있다. 뒤처지는 느낌이 들죠. 그러기 때문에 선행을 시키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력이라는 거는 깊이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아니라 깊이인데 문제는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선행학습이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기준을 잘하는 친구들한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그러니까 학생 기준으로는 본인,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의 기준을 두고 우리 아이의 실력이 정확히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 최선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중심을 아이에게 두고 판단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주도성이 핵심이지 사교육이 핵심은 아니야. 사람들이 이 메인 변수가 뭔지를 모르는데 사교육 받는 애들 중에 성공한 애들은 다 자기 주도적인 애들이에요. 그 어려서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한 애들이 그 애들에게 사교육이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애들이 나타내는 그 좋은 현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저게 그냥 사교육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끌어내고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짜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나만의 공부 비법.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자기주도, 그다음에 계획 세우기, 약간 그 두 개로 약간 저의 그 입시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원래 학원에 다니다가 이제 내가 한번 자기주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중학교 때 와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많은 과목이 생기더라도 계획을 잘 분배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학원을 다 끊었거든요. 그래서 인강이랑 학교 수업에 좀 집중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했던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인강 위주로 하고 학원을 다니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해지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계속 학원을 여러 가지 다닌 편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학원은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스스로 보완할 방법을 찾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공부 비결 역시 공부 독립이었습니다. 자신만의 학습 계획을 세우며 주도적으로 공부했더니 입시에서도 성공한 거죠.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행이 막 진도가 빠른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6학년 때 학군지, 저희 지역의 학군지로 이사를 갔거든요. 뭔가 문제는 풀 수 있고 이해도 했긴 한데 궁극적인 이해는 못했던 거죠. 내가 수1을 했다, 내가 수2를 했다, 내가 미적분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시작되게 되면 어디 가서 뭐를 수업을 듣더라도 안 들어도 되겠네 이런 식의 허영심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허영심이라는 거는 오히려 저희를 갉아먹게 돼요. 절대 100%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행을 통해서 70% 정도의 이해도를 가졌다고 치면 그 30%를 채울 기회조차 없애버리는 게 허영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영어 유치원도 안 나왔고 사고력 수업도 안 했고 자사고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지방에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행을 그렇게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과외를 하면서 여러 부모님을 만나보면 저는 항상 부모님이 아이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에 대해서 부모님과 아이의 느낌이 되게 다르다는 인식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를 위한 강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그냥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이의 행동에는 아이의 의도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택은 아이가. 네, 그거는 선행이든 학원이든 뭐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든 그건 모든 것은 다 아이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고민하는 부모님을요. 아이니네 아버님이네요. 주말이면 반복되는 일상. 아이나, 주아이, 아빠 이제 집에 간다. 아빠 집에 간다고. 기차역에 내렸어. 10년 가까이 아이니 아빠는 주말 부부로 지내며 수도권과 전북 고창을 오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 공부가 좀 요즘 많이 봐주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부분이 좀 덜 돼 있을까. 네. 그리고 뭐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좀 보탬이 될 만한 게 있을까.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빠는 힘든 줄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늦은 저녁, 정읍역에서 다시 4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고창. 진아, 아빠 왔다. 집에 오자마자 아빠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왔다. 뭐 하고 있었어 지금? 아인이 공부를 점검하는 일. 좋아? 오늘의 진도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늘 계획 거? 네. 자 일로 와 이제. 아빠한테 보여줘봐. 아인아 계획 세운 거 지금 아빠 한번 보자. 계획. 스스로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월요일이 플렉스 쉬울 수업부터 했어요. 근데 왜 체크 안 해놨어 여기다가? 했으면 체크하라고 했잖아. 색깔 바꿔서 하라고 했잖아 아빠가. 더 티나게. 근데 무조건 이렇게 밀린 것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면 좋아? 왜 안 됐다고 생각해 아이는? 네? 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아이들이 계획 세울 때 할 만하게 만든 거잖아. 근데 보니까 할 만 안 해요. 밤에 여기 계획대로 안 돼서 밀려서 그런 거잖아. 밤에 자는 시간. 그래서 이제 7시부터 시작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엄청난 잘못을 했고. 부모의 마음 같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죠. 이제 저기 메꾸는 거는 오늘까지 하는 거 얼마나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내일 다시 점검하고 아빠가 채점해주고. 아인이도 그런 아빠의 마음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아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모의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거는 영어도 조금씩 밀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어 숙제하는 것도 해야 되고. 국어 숙제? 오늘 학원 학원 개파라고 학원 숙제 다 한 거 아니었어? 오늘 할 거 있다는데? 오늘 할 거면 남은 거야? 예. 계획을 세울 때 다음에 할 게 뭔지를 아이나 계획을 세울 때 시간을 많이 써야 돼 아이나. 그래서 일요일 날 밤에 계획 세우는 거 하지 말고 토요일 날 꼭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 그럼 아이니가 할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서 계획 세워야 돼. 그럼 아이니가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돼. 아빠 이거 그냥 문제집만 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세울 때부터 아이니가 어떻게 공부할지를. 누가 옳은지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기. 갑자기 바꾸긴 어려워도 컨설팅 이후 아빠는 조금씩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가 중간에 많이 개입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설명을 원했다면 지금은 정신 선생님과의 만남 이후에는 아이니에게 정도 그냥 기회를 주는 맞다 틀리다를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이니가 생각하는 걸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발전하는 거는 또 아이니의 몫이 될 것이고. 아이는 그 믿음대로 잘할 겁니다. 차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을 설명을 해볼 거예요. 네. 근해 공식이 필요한 이유는 2차 방정식이 되면은 x에다가 각 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 네.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요. 근해 공식을 써요. 근해 공식 없이는 못 풀어요? 풀 수는 있는데 규칙, 패턴이 똑같아서 근해 공식을 쓰는 거예요. 혜택을 볼 수 있다. 해내면. 근데 해내면의 기준이 아이니 기준이 약해서 그래. 엄마가 이미 얘기했지? 응? 그냥 어디까지 하는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주는 게 맞나 하는 생각?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서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번 주도 계획 대비 안 된 게 많이 남아서 이걸 또 어떻게 메꾸나 이제 고민이 되는구만.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 검증을 매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매일 확인하는 거 부모가 개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럼 자기 주도가 아닌 것 같고.
내 아이의 공부, 정답은 없고 답을 찾아가는 길 또한 때론 어렵기만 합니다.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주는 마음. 어쩌면 부모가 배워야 할 또 다른 공부가 아닐까요? 언젠가 그 길의 끝에서 당당히 서 있는 독립적인 아이를 만나게 되길 바라면서 부모인 우리도 한 걸음씩 배워나가는 것이죠. 얘들아 어때? 주아인, 이렇게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